네, 제가 화요일에 부산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장시간 운전을 할 때 좀 졸릴까봐 커피를 좀 마셨습니다. 제가 지금 커피 끊은 지는 이제 6개월이 훨씬 넘어간 상황이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정말 커피가 필요할 때는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장거리를 장시간 동안 운전하다 보니까 중간에 졸리면 진짜 위험하잖아요. 사실 그 고속도로에서 생기는 사고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졸음 운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졸음 운전으로 인한 그런 사고들은 다른 사고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사고의 위험성이 커서 사망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장거리 달리실 때는 이런 부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것도 좀 걱정되다 보니까 커피를 마셨어요. 네, 이번에는 텀블러에다가 아이스 커피를 만들어서 마셨거든요. 이디야에서 나오는 그 조그만 이제 봉지 스틱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작은 거를 2개를 넣어서 만들었고, 제가 그걸 절반 정도를 마셨으니까 사실상 한 잔을 마신 정도?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마셨는데 문제가 진짜 어 하루 종일 잠이 안 오고요. 심지어는 새벽 1시가 넘어서도 잠이 안 오고 눈이 말똥말똥해가지고 굉장히 그날 좀 늦게 잤어요. 물론 이제 러닝 라디오 준비를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늦게 잠이 들었거든요. 덕분에 어제 이제 수요일에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한 9시인가 그때부터 잠이 정말 쏟아지게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잠이 와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낮잠을 어제는 좀 몇 시간 정도 길게 낮잠을 잤고요. 그것 덕분에 하루의 어떤 그 바이오리듬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나요? 어떤 그런 흐름이 많이 완전히 깨졌어요. 막 꼬이고 깨져가지고 몸이 굉장히 찌뿌둥했습니다. 이게 낮잠을 자고 나면 어떨 때는 정말 개운하게 일어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낮잠을 잤는데 불구하고 몸이 더 피곤한 느낌이 들거나 굉장히 이제 축축 처지고 무거운 느낌이 들고 찌뿌둥한 그런 낮잠이 있어요. 근데 어제는 약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카페인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뭔가 생체 리듬 그 하루의 어떤 흐름들이 꼬여버리게 되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제 날씨도 좀 좋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꼬여 있는 몸이 이렇게 꼬여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러닝 라디오 준비를 조금 어느 정도 하다가 저녁에 달리기를 하러 나갔습니다. 오후에는 또 다른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거 하다가 저녁에 나가서 달리기를 했는데요. 역시 달리기를 끝내고 나니까 몸이 이렇게 한결 뭔가 리셋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어제 저녁에 달리기를 하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목요일이죠. 그래서 목요일에는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는 날인데요.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는 날이 돼도 마찬가지로 어제 저녁에 달리기를 한 것처럼 뭔가 몸과 마음이 리셋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제 기준입니다. 제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저의 어떤 이런 뭔가 꼬여 있는 그런 몸, 마음 상태 아니면 저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을 리셋하는 그런 활동들이 몇 가지 있다는 거를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저의 경험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 제가 얘기 드릴 거는 달리기입니다. 러닝 유튜버니까 당연히 달리기를 얘기해야겠죠. 달리기인데요. 특히 약간 장거리 달리기를 하게 되면 그 특유의 끝냈을 때 몸이 공허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에너지가 쫙 나가면서 뱃속이 뭔가 약간 공허해지고 차가워지면서 몸이 이렇게 텅 비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 장거리 장시간 달리기를 하고 나면 느끼는 몸이 비워지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머리도 동시에 비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게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주 뭐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당연히 배도 고프고 힘들긴 하죠. 하지만 그 몸이 초기화되는 리셋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실내 달리기를 할 때는 또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바깥에서 실외에서 달리기를 하다 보면 풍경도 보면서 달리고 또 맑은 공기도 마시면서 달릴 수 있고 그렇게 장거리를 좀 느긋하게 달리다 보면 그리고 이왕이면 또 격렬한 그런 음악들보다는요. 차분한 팟캐스트라든지 뭐 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들 있잖아요. 그런 팟캐스트라든지 차분한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서 달리면 굉장히 좀 리셋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또 그리고 달리기를 하다 보면 혈액이 우리 온몸을 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몸과 두뇌를 막 이렇게 피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 마음까지 또 두뇌도 맑아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단식입니다. 단식은 제가 1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목요일 아침에 식사를 하고 금요일 아침까지 단식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 끝내고 나면 이제 한 8시쯤 되면 제 아내가 식사를 준비하거든요. 그럼 그거 먹고 나면 내일 아침까지는 이제 안 먹는 거죠. 그렇게 단식을 좀 진행하는데요. 단식을 할 때는 솔직히 좀 힘듭니다. 굶고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몸이 좀 힘들겠죠. 하지만 단식을 끝내고 나면 뭔가 몸이 좀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그런 기분이 들고요. 또 그때 먹는 밥이 진짜 맛있어요. 너무너무 좀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식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랑 또 다행히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처럼요, 명절을 보내고 왔을 때는 아무래도 뭔가 체중이 조금은 늘어나게 되어 있고 또 몸이 좀 축축 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몸이 무겁고 그러기 마련인데 이때 단식을 딱 하게 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속도 좀 편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위와 장이 이렇게 비워지면서 깨끗하게 리셋되는 그런 기분이 들고요. 몸이 가벼워지는데 그 느낌이 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할 때는 힘들지만 그 이후에 제가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이런 것들을 알다 보니까 이젠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고요. 이번처럼 명절이 끼어 있다. 근데 목요일에 명절이 끼어 있다. 그러면은 그 목요일에는 명절에는 아무래도 좀 뭔가 그래도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해주신 음식을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단식을 하지 않고 그 전후로 날짜를 좀 옮겨가지고 이렇게 그 간헐적 단식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기 쓰기입니다. 특히 달리기를 하시고 달리기를 끝낸 후에 그때 일기를 쓰게 되면 좀 더 평소에 일기 쓸 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일기도 굉장히 잘 써지는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제 머릿속과 제 주변에 있는 그런 복잡한 막 꼬여 있는 일들이나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들이 정리되고 리셋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기 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기를 쓸 때는 최대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쏟아내듯이 그렇게 쓰는 편인데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뭔가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일기는 어차피 남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일기를 쓴 여러분 저도 다시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필터를 거쳐서 글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후두둑 이렇게 일기를 써내려 갑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그대로 써내려 가야지만 뭔가 머릿속도 비워지고 후련해지는 그런 기분도 들더라고요. 제가 요즘은 과거처럼 자주 일기를 쓰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꾸준히 쓰고 있는 편인데요. 주로 일기 쓸 때는 민티런의 어떤 뭐 향후 방향이나 계획들, 그리고 아이디어를 정리한다든지 뭐 그거 말고도 그냥 아주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 개인적인 생각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불만들, 화가 나는 그런 것들,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또 감사한 일, 또 쓸데없는 그거 말고 뭐 쓸데없는 각종 생각들, 아무튼 그 순간순간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최대한 쏟아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쏟아내는 과정에서 생각이 좀 정리가 되기도 하고요. 해야 할 일이라든지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인박스에 따로 정리를 합니다. 요 인박스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요 다음에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일기도 지금 제가 십몇 년간 일기를 써오고 있는데요. 달리기만큼 꾸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기 쓰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중심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인박스 정리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인박스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방법은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써오던 잡다한 일들을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히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그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다이어리하고 일정 관리 방법을 2005년인가? 한 그 정도부터 써오고 있었어요. 거의 5년 정도 그 이상을 이 방법으로 일정 관리를 해왔고요. 지금도 사실 뭐 제가 사면서 작성이라든지 연간 계획을 작성할 때는 이때 썼던 방법들을 조금 좀 개선해서 저에게 맞는 방법으로 수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랭클린 플래너가 제가 오래 써보니까 한 5년, 6년 정도 써보니까 좀 부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어떤 일들하고는 뭔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GTD라는 일정 관리법을 사용했어요. GTD는 Getting Things Done이라는 그 Getting Things Done의 약자 앞글자를 따온 겁니다. GTD인데요. 이거를 뭐 굳이 직역을 하자면은 닥치는 일 바로바로 하기? 뭐 이렇게 직역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일을 좀 빨리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IT 개발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좀 많이 퍼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관심을 가지고 봤고 공부해 보니까 저랑 너무나도 방식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저는 GTD를 쓰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이제 여기서 GTD 방법 중에서도 모든 뭐 GTD를 그대로 쓰느냐 그건 아니고 저에게 맞춰서 쓰고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GTD 방법 중 하나가 인박스 시스템이라는 걸 GTD에 쓰거든요. 이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인박스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지메일이나 다른 소프트웨어 쓰다 보면 인박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건데요. 이 인박스라는 거는 어떤 정보라든지 할 일, 뭐 여러분들이 신경 쓰이는 일, 이런 여러 가지 뭐 어쨌든 이런 정보들을 잠시 저장하는 그런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시 보관하는 거니까 언젠가는 꺼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정리하기 직전에 그냥 우르르 이런 것들을 던져놓고 모아두는 그런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 인박스 GTD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진행할 때 오프라인 그 툴을 쓰지 않고 그 진행할 때는 어떤 걸 쓰냐면요. 집에다가 상자를 하나 만들어둬요. 진짜 상자를 하나 만들어 두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고 중요한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세금 고지서 같은 걸 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고지서들도 있죠. 그런 것들 낸다든지 또 중요한 편지가 왔는데 그런 것들을 자세히 좀 읽어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쇼핑 목록 지금 아주 급하게 있는 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필요한 물건들이라든지 이런 쇼핑 목록이라든지 또 뭐 급한 건 아닌데 누구에게 연락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간단한 일들 이런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 인박스 안에다가 그냥 다 던져 놓는 거예요. 고지서도 그냥 그대로 집어 넣어 놓고요. 다른 것도 던져 놓고 뭐 아까 얘기했던 쇼핑 목록이나 이런 것들은 메모지에다가 종이에다가 메모를 해서 접어 가지고 그냥 던져 놓습니다. 막 던져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는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뭐 매주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오전 혹은 오후에 인박스를 한번 꺼내 가지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씩 꺼낸 다음에요. 이거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다시 버립니다. 이제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전화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짧게 좀 전화를 하고요. 세금 낼 거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내고 살 것도 막 가격 비교한다고 시간 막 쓰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사버리는 거예요. 뭐 쿠팡이 내는 데 가면 좀 그나마 저렴하고 빨리 배송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사버리고 고민 같은 것들은 최대한 적게 하고 빨리 인박스를 비운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것들 쭉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 동안 쌓였던 자잘하고 신경 쓰이는 일들을 한순간 그냥 빠르게 뭐 거의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면은 싹 다 처리하고 그런 것들을 상자를 딱 비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자를 비웠을 때 느껴지는 그런 굉장히 좀 기분 좋은 뭔가 내가 클리어했다라는 그런 기분 좋은 것들도 있고요. 이 인박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까먹어 나중에 못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남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진짜 급하고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을 미룬다거나 또 뭐 나중에 진짜 깜빡했다가 나중에 또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신경 쓰이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인박스에 넣어두고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잊어버려도 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어쨌든 그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인박스를 비울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박스 시스템이 가진 게 그런 신경 쓰이는 것들을 많이 줄여줘서 제가 정말로 해야 될 중요한 일에다가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은요, 이런 종이 박스를 쓰지 않고 앱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싱즈라는 앱하고요, 옴니포커스라는 앱을 제 돈 주고 사가지고 굉장히 진짜 비쌌는데 이 앱을 사가지고 썼었는데요.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투두라는 앱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 앱은 과거 이제 분더리스트라는 GTD 기반의 앱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고요. 무료이기 때문에 좀 잘 쓰고 있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옴니포커스라는 앱이 제가 돈 주고 뭐 쓴 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기능적으로 최고라고 생각이 되지만, 요게 단점이 그러니까 맥킨토시죠. 맥하고 아이폰만 사용 가능한 그런 앱이다 보니까 업무상 좀 윈도우를 써야 되는, 뭐 회사나 이런 데는 윈도우 쓰잖아요. 그런 경우에 조금 불편해서 지금은 부득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투두 앱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앱에다가 앱도 인박스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할 일이나 떠오르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집어 넣어놓고 매주 할 일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뭔가 그런 잡다한 일들을 내가 비워냈다, 리셋했다는 느낌이 들면서 한 주를 제가 매주 어떤 주말을 깔끔하게 잘 보냈다. 그래서 매주 주말마다 일주일이 리셋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나 다른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주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말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아무튼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의 삶을 리셋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저의 방법이고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뭔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여러분들 오늘 내가 이런 내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좀 리셋하고 초기화하고 다시 힘차게 스타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것들 잘 체계화 하셔가지고 앞으로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훨씬 더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